저는 월요일을 맞아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운 도시로 유명하고 또 크리스마스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크리스마스의 매우 아름다운 길거리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모라비안의 생활과 영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이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도시라는 별명에 알맞게 도시는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먼저 가벼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2시간 반 넘는 거리를 계속 운전해 왔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멕시칸 콜라도 있었습니다. 써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역사적인 숙박업소입니다. 지금은 박물관과 레스토랑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이곳에서 머물렀고 모라비안의 환대를 보여줍니다. 메인 스트리트 곳곳에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써닌 바로 옆에 있는 이 소품점은 밖에서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하지만 지금 제가 베들레헴을 방문한 때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입니다. 한 주 전인데도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가 다 되어 있죠. 특히 이 도시가 더 활기 있게 느껴졌던 것은 지난 7월이죠. 불과 3-4개월 전에 이 베들레헴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단 26개밖에 없는 마지막 26번째 세계문화유산인데요. 바로 모라비안의 정착촌으로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 도시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크리스마스 조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가 지금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길거리를 다시 나오면 한두 상점 건너편에 또 다른 소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곳은 아이리시 스타일의 옷들과 물건들을 파는 상점이었는데요. 유럽 스타일이 물씬 느껴지는 아주 독특하고 예쁜 상점이었습니다. 문양들도 팔고 열쇠고리도 팔고요. 옷가게도 있었습니다. 납스앤 너걸은 집에서 쓰이는 많은 철물 관련된 장식품들이 있는 가게였어요. 베들레헴은 원래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철 산업으로도 유명했고 또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정착한 모라비안들은 스스로 물건들을 만들며 산업들을 나름대로 발전시켰죠.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베들레헴 호텔입니다. 4성급 호텔인데 이 안에 로비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로비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입니다. 로비 안에 들어오니까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를 광고하는 또 안의 풍경도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벌써 물씬 나죠. 2층까지 너무 아름다운 데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켠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연주하는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 2개와 작은 바가 있었습니다. 브로셔를 보니까 목요일에는 라이브 재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텔 로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탄절의 분위기를 흠뻑 느끼기에는 아주 적절했던 곳 같습니다. 호텔 밖에는 작은 기념품 샵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들어가 봤습니다. 옷들을 팔고 있었고요. 또 작은 한켠에는 또 장식품들을 똑같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길 따라서 2-3분 정도 내려오다 보면 센트럴 모레이비언 처치,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 장소이자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또 근처에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박물관은 오늘 닫는다고 구글에 써 있어서 그냥 실망할 것 같지만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교회의 분위기, 또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 구글에 따르면 모레이비언 박물관이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옛날 사용했던 성전 주변이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올드채플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모레이비언 뮤지엄이 월요일날 계속 휴관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문을 열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1대1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12불을 내고 개인 가이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박물관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진지엔도르프 백작입니다. 다음은 모레이비언들이 하루 3번 모여서 예배드리던 예배공간 자알입니다. 예배실 벽면 3면에는 찬송시 3개가 적혀 있었고 이 내용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저는 모레이비언이 어린 양과 보혈을 강조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모레이비언들은 종교개혁의 첫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얀후스의 후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신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원래 체코에 살다가 체코에서 정착촌이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이때 진지엔도르프가 이 같은 배 3척을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까지 이민자들을 수송했다고 합니다. 모레비언의 선교는 정말 혁신적인 성육신적 선교였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을 매우 사랑하고 선교에 매우 적극적이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직접 팔려나가기까지 하는 선교를 감행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모라비안 덕분에 웨슬리가 모라비안을 배에서 만날 수 있었죠. 이들은 정착지에 게마인하우스라는 이와 같은 집을 짓고 이곳에서 공동으로 먹고 자고 직업 훈련하고 함께 예배하며 이 지역을 섬겼습니다. 저는 특히 이 액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세례를 주는 것들, 그리고 남자, 여자, 종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떡과 빵을 떼고 형제 자매의 발을 서로 씻어주고 함께 사랑의 애찬식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1세기 교회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레비언의 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이 매우 풍성했고 또 직접 악기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모레비언의 음악을 들으러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아래 이스터의 리터지로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단체로 결혼하는 공동생활하니까 모레비언의 인더스트리입니다. 인형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생활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며 서로 경제활동을 했고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형은 초기 게마인하우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게마인하우스에 한 80명이 같이 공동으로 자고 먹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좁은 공간에. 모레비언의 교육입니다. 이들은 평등주의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했고 특별히 진젠도르프의 딸은 이 여성을 위한 최초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최초의 기숙 학교가 바로 이 모레비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바로 저분이 진젠도르프의 따님입니다. 지금 이 방은 당시 모레비언들의 마을을 방문한 게스트들에게 내주었던 공간들을 재현한 곳입니다. 이들은 미국 최초로 물펌프를 사용했고요. 또 마을에 번지는 불들을 끄기 위해 이와 같은 소화 펌프를 사용하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30불이나 되는 엠블럼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모라비안의 삶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방문하면 너무나도 예쁠 도시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